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내내 답변을 증거하고 사실관계 이야기하길래 저는 일베 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로 믿는데. 제가요? 예.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아까 제가 그 문광부 장관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재단 문제에 대해서 아예 해체나 설립 취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뭐 제가 검토한다기보다도 필요하면 소관 부처에서 판단해야 될 텐데 아까 그 문체부 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로서는 그 설립을 취소할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무적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그 국가적 에너지가 소비되거나 정쟁이 돼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이 정치권에도 전체 그리고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면 이미 제 보기엔 그 재단 설립 자체가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허가된 것을 취소할 때는 또 취소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그냥 취소하게 되면 아마 재단에서 또 문체부 상대로 또 소송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에 합당한 그런 그 자료들이 있고 판단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허위 서류 제출이나 조작만 갖고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우선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의 위조가 있었든지 또 허위 조작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규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아까 문체부 판단으로서는 설립 취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경 얘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지도자에 대한 분류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지도자가 제일 좋고요. 사실 현대 정치에서 그건 어렵겠죠. 두 번째 좋은 지도자는 주변 아랫사람이 주변 사람과 친근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두려운 자고요. 마지막은 업신여기는 나오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 총리께서 민심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 이 그 재단들로 인해서 대통령께 누가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세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제가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천망지에 소위 불시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엉성해 보여도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재단 문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시면 이미 지난 5공화국이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든 그 이러한 무리한 재벌로부터 돈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측근에 대한 비리가 불거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을 전제로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전제로 한 게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부담을 사전에 총리께서 끊어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인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건 뭐 가습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조사 결과 나온 인원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조사했고 어떤 판단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적지 않은 인원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정부도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 측의 사망자는 한 189명이고 현재까지 그다음에 신고 접수된 거는 9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된 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명이 넘습니다. 피해 신고가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2011년부터 민사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PPT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수사된 게 금년 1월 달 들어와서 검찰에서 수사 GEB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수사된 게 금년 1월부터입니다. 늑장 수사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그동안 직무유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기업과 정부의 무능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이 이 사건을 만들었고 키웠고 현재까지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도 여러 번 검증을 했는데 검증 결과 이것의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그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9년, 11년 이 경우에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또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우선 가습기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가 있는 건 수거를 하면서 자,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총리께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이건 제가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난 94년 이후에 누적된 과오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말씀 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사과 한마디 하실 수 없냐고요. 혹시 그 레킷뱅 기자 본사가 엊그제 사과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민감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에 우리 판단 기준과 또 그동안의 기술적인 수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진상이 밝혀진 뒤에 이것이 결국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 저희들은 어떤 분들의 피해가 있었는가를 조사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이게 이제 그런 점검 과정에서 저희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해놨었습니다. 검증이 된 뒤에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지금 이제 총리, 처벌을 위한 노력을 제가 하고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 물론 원천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산업부,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책임도 간단치가 않아요. 묻지마 규제 하나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세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역적인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피해를 보상하고 보전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UN 특별인권보고관이 이와 관련된 보고서 채택한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런 보시면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9월 15일 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조했고요. 유해물질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법의 허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레킷뱅 기자에 대한 사과, 포괄적인 사과, 그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한 연구 추념물인 구제책 제시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인명손실이 간단치가 않은 사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큰 재난이고 그래서 엄중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원인 규명을 하고 피해자를 찾고 또 필요한 대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재발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영국 레킷뱅 기자 본사 가서 사과받은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그 내용 자세하게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카푸어 레킷뱅 기자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유가족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대표가 사과를 했고 특히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되는 성준군과 카푸어 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 장면 못 보셨어요? 예, 제가 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성준군을 한번 만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누굴? 성준군을 예. 피해자인 성준군을 한번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예, 한번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움직이시면 안 됩니까? 뭐 필요하면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우선 뭐 움직이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날 건가,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볼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과 제도로 정치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과 인정으로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요. 지금 미흡한 게 몇 개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도 자리에 계시지만 검찰이 2011년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찰 수사를 중단하면서 늑장 수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제대로 증거 수집을 못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고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도 제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김앤장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나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번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 자문회사인데 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면죄부 줬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특위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김앤장 그 혐의 없다고 했어요. 관련 변호사들. 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긍정적인 일도 했습니다. 김앤장 전체를 제가 폄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몇 명의 변호인과 그 변리사는 분명히 증거 인멸이나 증거 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했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 사실을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면죄부를 줍니다. 법무부 장관 하셨는데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대 로펌 회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김앤장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봐주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표 기업들 몇 있습니다. 그 대표 기업들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 아까 검찰이 늑장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장관께 뭐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게 2016년도에 이제 수사 의뢰가 됐는지 뭐 고발이 됐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기술적인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이 처리를 종결한다. 시한부 기소중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해놨는데 연구 조사 결과가 늦었습니다. 예. 늦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결정이 나오니까 바로 재기 수사를 해서 그걸 경찰에 지휘를 했고 경찰에서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만 만에 조사를 마쳐가지고 검찰로 보냈고 그것이 금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답변 됐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법무부 장관 좀 나와 보십시오. 그 김앤장 관련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수사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혐의라면서요? 무혐의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수사 조사 할 겁니까? 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조작과 관련돼서 변호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이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그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아니 결론을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냐 안 하는 걸 제가 의혹 전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사법공조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사법공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것도 좀 늑장 수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해서
이 조사 다 끝나고 언제 소환할 겁니까? 이 사법공조라는 게 국가 간 사법공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 그 요청한 이후로도 짧게는 3, 4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 이상 걸릴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조사나 재판 일정과 맞춰서 그 영국 본사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법수사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공조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장관께서.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좀. 정부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가 이 사건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총리 잠깐 나오시죠. 지금 현재 남은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히 CMIT, MIT 계열에 대한 그 인과성에 대한 동물성 과학조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해서 폐손상 이외의 환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빨리 정부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정부가 이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기금 설립에 좀 정부가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그 세퓨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그 보상받을 길이 막혀 있어요. 이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검토하실 용이 있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CMIT, MIT와 관련된 그 조사, 과학적인 조사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차제에 면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범정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수상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기금을 만드는 방법이 될지 또 다른 방법이 될지 이 부분은 주무부처와 함께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퓨나 이렇게 이미 이제 도산에서 없는 이런 기업들로 인한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해자의 책임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정부나 아니면 또 사회가 도와드리고 보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업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묻지마 규제 하나, 무책임이 합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필요하지만 시장 경제가 이 사회를 시장이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시장 사회화에서 모든 것을 물질 만능과 돈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됐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향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3, 4등급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레킷뱅 기자 및 SK케미컬을 포함한 국내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 필요합니다. 또 관련 기업의 책임 있는 배상과 사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관련 기업들이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법 제도 정비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이러한 범죄 행위, 개도국에서 일어난 이런 그 환경 안전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 문제를 차제에 WTO 차원에서 통상규범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제사회와의 규범도 있고 또 우리 국내의 법적 제도들도 있고 장치들도 있고 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더 그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 보시죠. 우리 사회에 지금 양성평등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출산율 얘기가 있는데 우리 출산율 매우 낮죠. 이 출산율이 매우 낮고 이미 많이 지적됐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인구 증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장래 인구 증가율 전망도. 근데 이 원인이 단순하게 소득 양극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성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여성 그 OECD의 지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115위입니다. 이 115위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의 문제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이게 125등이에요.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 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그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봐도요, 여성과 청소년의 고용률이 현격히 낮습니다. 특히 여성 평균에 비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줄이 여성인데 평균에 훨씬 밑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유리 천정 지수도 높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는 꼴등입니다. 여성 임원 비율 0.4%에 불과하고요. 여성 노인의 빈곤 비율도 세계 최대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그 부산지검에 계실 때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때 특정 그 영역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술이나 또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표현상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그거는 사과하셔야 된다. 예,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지 못하고 간혹이라도 그 문제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의 여성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입장이 같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뭐 말꼬리를 잡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정치권 또는 정부의 젠더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한국의 여성의 현실이 이미 제가 이것처럼 지금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시장 참여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높고 최하위권입니다. 네, 불안정한 종사직, 즉 비정규직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을 받지만 여성이라는 차별을 근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경력 단절할 때 왜 그 일하는 여성이 일 그만두는지 아세요? 한 세 가지 이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결혼할 때, 예. 두 번째 출산할 때, 홍익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 세 가지 이유로 여성들이 대개 30대 초중반에 일을 그만둡니다. 이런 연골의 여성들에 대한 그 대책을 지금 그 정부의 고용 정책이라는 것들이 겉도는 게 대단히 남성 근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 비정규직 문제나 차별받는 문제들의 핵심은 여성 근로자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남성 중심의 그 고용 대책이나 복지 대책, 사회 안정 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화가 겉도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페미니즘은 보다 더 평등한 세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하는 게 페미니즘이 21세기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반기문 총장도 유엔 총리 마지막 연설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강남역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안전한 사회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국정을 운영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많은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여성 양성평등의 원칙에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편차를 개선하는 문제, 이것들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투자도 하고 자원도 기르고 있고 또 배려도 하고 챙길 부분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도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많은 예산 투자도 하고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